저는 이 생마를 좋아합니다. 이 생마루를 왜 좋아하느냐?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우리 패밀리 분들이 묻지. 오빠가 정력을 어디다 쓰려고? 내가 어디다 쓰든 그것까지 얘기해야 돼?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잘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훈숙과 유영재, 정말 끝나지 않은 악연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영재가 지금 선훈숙의 친언니를 건드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인 선훈숙 언니가 이미 조사를 마쳤고, 이제 이후에 피의자인 유영재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경찰이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것 같아 하고 1차 기소 의견을 내민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로 이동이 된 것이고, 검찰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기소한 단계고요. 그 이후에 재판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처벌 여부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이 기소 의견 송치 자체가 혐의가 좀 보인다라고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송치를 한 것이고,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선훈숙 측에서 주장을 한 녹취록입니다. 이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사건 자체가 선훈숙의 집에서 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영재가 처형에게 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담긴 뭐 사진이라던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선훈숙 측에서 통화를 하면서 유영재가 죄송하다, 뭐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라고 이제 일부 인정을 했어요. 요거를 경찰이 듣고 판단을 한 거죠. 직접 육성으로 사실을 인정했고 미안하다, 이제 이런 사과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영재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한 행위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내가 몹쓸 짓을 한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유영재가 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면요, 일반 추행 사건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친족 관계이기 때문인데요. 내 아내의 지금 언니를 건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건의 경우는 보통 10년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친족으로 성립이 되면서 5년 이상부터 30년까지 지금 형이 나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재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뭐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유영재 측의 법무법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입을 열수록 유영재에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이미 알고 있고, 또 녹취록의 존재도 확실히 유영재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면, 자극을 하면 선훈수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침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유영재가 사실 돈이 없거든요. 이제 경인방송도 지금 잘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후원금이 좀 커요. 한번 방송할 때마다 몇십만 원씩은 들어오니까요. 또 몇백도 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꽤 큰데 지금 그 유튜브 방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선훈수가 결혼할 때도 이제 지방에 스튜디오가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초라했고요. 또 결혼 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아담했죠. 그래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형 로펌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정관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제 이런 선포로 보여지는 상황이죠. 이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좀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고 일반 변호사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유영재가 어느 정도의 죄를 인정하는 녹취록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정관 변호사건, 부장판사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건 누가 맡아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 변호사 선임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형량이 다운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기대를 하고 좀 큰 돈을 쏟아부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사태에 대해서 선훈식 변호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정관 변호사를 선임한 걸 보니까 뭔가 크게 결심을 하신 것 같다 하고, 지금 이 선은숙의 언니가 몸을 잘 추스르길 바라고 유영재 씨도 마찬가지다 하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법정에서 보자 뭐 이런 말인 걸 좀 알 수 있죠. 근데 유영재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퇴원을 좀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스스로 병원에 들어갔잖아요. 긴급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울증이다 해서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제출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판사가 판단할 때 조금은 이제 감형을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소 여부가 조만간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서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재판도 진행이 되겠죠. 녹취록, 즉 강력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유영재가 벌거벗고 다녔다. 팬티 차림으로 집안에서 활보를 했다. 처형이 트라우마를 겪었다. 뭐 이렇게 지금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선은수 측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는요. 5차례에 걸쳐서 유영재가 이 선은숙의 언니에게 몹쓸 짓을 한 내용, 따져 묻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10분 넘는 대화 속, 즉 글로 작성하면은 2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고요. 또 내가 사실을 인정한다 하는 이런 몇 마디가 아니라 정말 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 유영재가 처형을 상대로 어떤 행위까지 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은숙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방송에서 유영재가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공간에 다 항상 벗고 다니잖아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아요.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고요. 또 선우은숙이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트라우마가 엄청나고 또 사건들이 계속 쌓여오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제 악플을 받는, 비난받는 상황도 나왔다. 그때에 비해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선우은숙도 언니도 정신 건강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신과 약을 지속적으로 먹다 보니까 외형이 좀 많이 늙었다라고 또 언급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약 1년 반이었는데요. 그 뒤에 더 기나긴 법적 다툼이 진행이 될 상황입니다. 추후에 또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